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꼭 팔지 말고 갖고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파산관제인이 자동차를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못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거든요. 일단 개인회생은 재산을 그대로 지키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대부분 가능하고요. 개인 파산에서는 재산이 일단 내 것이 아닌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라고 해도 그거를 팔거나 관리하는 모든 권리가 파산관제인에게 있게 돼요. 이게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의 가장 강력한 차이죠. 그래서 어떤 채무자가 개인 파산을 진행해야 되는데 다리가 좀 불편하다든지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닌다든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꼭 팔지 말고 갖고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파산관제인이 자동차를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팔았을 때와 비슷한 금액만큼 돈을 받거나 둘 중 더 적절한 선택을 하시는데요. 자동차 금액이 예를 들면 중고 시세가 약 300만 원 정도라고 치고 채무자가 자동차를 유지하고 싶다고 파산관제인에게 이야기를 하면 파산관제인은 그럼 300만 원 갖고 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드실 수 있는 게 300만 원이 어디서 났는지 안 물어보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안 물어봐요. 막말로 빼돌린 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보기엔 너무나도 소액이기 때문이고요. 몇천만 원에서 몇억 원 정도면 몰라도 이렇게 작은 금액까지 출처를 세세하게 캐묻지는 않으시고요. 사실 대부분 출처야 뻔하죠. 가족들이 대신 내주는 거라서 관제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얘기는 아무도 안 해주죠. 제가 직접 파산관제인에게 다 물어보고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믿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개인 파산을 하는 분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만일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치고 이 부동산은 파산관제인이 어떻게 매매를 진행할까요? 공인중개상처럼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사이트 이런 곳에서 매수할 사람을 찾을까요? 그렇게도 하는데요. 파산관제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산을 팝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방법은 경매가 있죠. 이거는 파산관제인이 절차를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채권자가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파산관제인 어차피 현금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팔아달라고 하는 걸 굳이 막진 않습니다. 경매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매각 공고를 통한 매각 방식이 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렵나요? 이건 뭐냐면 파산관제인이 법원 사이트에 어떠어떠한 물건을 팔겠다고 올리고 사고 싶은 사람은 입찰해라 뭐 이런 방식입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이렇게 재산이 있어서 뭔가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랑 비교하면 개인 파산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재산을 팔아서 현금을 만든 다음에도 채권자들에게 각각 얼마씩 나눠줄지를 정해야 되고 실제로 채권자들이 잘 받아가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면책 결정이 나오게 되니까요. 시간이 걸릴 뿐 면책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채무자들이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에서 환가 절차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산을 보유한 상태로 개인 파산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개인회생, 개인 파산의 꿀팁과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